임종이 가까워지면 수면 시간이 현저히 길어지며 깨어있는 시간보다 자는 시간이 압도적으로 많아집니다. 가족이 깨워도 쉽게 반응하지 않거나 반응하더라도 매우 느리고 희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단순한 피로가 아니라 신체의 대사 기능이 급격히 저하되고 장기 기능이 서서히 멈춰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뇌 역시 산소와 에너지 공급이 감소하면서 반응성이 떨어지고 이로 인해 환자는 점점 깊은 잠과 유사한 상태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러한 수면 증상은 임종 수일 전부터 명확히 나타나기 시작하며 하루 중 깨어있는 시간이 30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간혹 의식이 명료해지는 순간이 잠시 찾아오기도 합니다. 이때 환자는 가족의 얼굴을 인식하거나 짧게 말을 하거나 손을 잡아주는 등 미약하지만 분명한 반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이 얼마나 될지 누구도 알 수 없기에 가족들은 이 순간을 기다리며 환자 곁을 지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15일간 의식 없이 누워있던 한 노인이 어느 날 잠깐 눈을 뜨고 아들의 이름을 불렀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노인은 마지막으로 가족에게 고맙다는 말을 전한 뒤 다시 잠에 빠졌고 다음날 조용히 눈을 감았다고 합니다. 가족에게는 그 짧은 대화가 평생 기억에 남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할 말이 있다면 지금 하라는 말이 절실해집니다. 의식이 흐릿하더라도 듣는 기능은 마지막까지 유지된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부드럽게 말을 걸고 손을 잡아주는 것만으로도 환자는 안심하고 편안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말보다 존재 자체가 가장 큰 위안이 되는 시간이 바로 이 수면 변화의 시기입니다. 죽음이 가까워졌다는 것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기보다는 이 변화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고 그 순간순간을 사랑과 감사로 채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임종이 가까워질수록 신체의 혈액순환은 급격히 감소합니다. 특히 손발, 얼굴 등의 말초 부위부터 혈류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 부위들이 눈에 띄게 차가워지고 피부색이 창백하거나 푸르스름해지는 청색증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는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음으로써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리 현상이며 혈관이 수축되고 내부 장기로 혈액이 집중되면서 외부로 드러나는 반응입니다. 이러한 변화는 종종 부종이나 피부 건조증을 동반합니다. 임종이 임박하면 신체의 대사 활동이 현저히 줄어들고 신장 기능 또한 저하되며 수분 배출에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로 인해 손과 발이 부어오르거나 피부가 벗겨질 정도로 건조해지기도 합니다. 또한 피부의 진피와 표피의 경계가 뚜렷해지면서 마치 점점 탈색되어가는 듯한 인상을 주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양병원에서 말기암으로 입원 중이던 한 노인은 평소보다 유난히 손등이 창백하고 차가워졌다는 간호사의 기록이 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손을 잡았을 때 따뜻했던 체온이 어느 순간부터는 서서히 식어가며 말없이 피부를 통해 이제 떠날 준비가 되었노라는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 미묘한 변화를 감지하고 마지막 시간을 더 의미 있게 준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또한 피부색의 변화 외에도 혈관이 약해지면서 멍이 들기 쉽고 약간의 접촉에도 피부 손상이 일어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신체의 변화는 단순히 외적인 문제를 넘어 내부 장기 기능이 점차 멈춰가고 있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해 줍니다. 이 시기에는 불필요한 피부 마찰을 줄이고 보습제를 활용해 건조함을 완화하며 손을 잡을 때도 부드럽게 다루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이러한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두려움보다는 따뜻한 시선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피부는 말이 없지만 그 모든 변화가 죽음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신호입니다.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서 종종 관찰되는 현상 중 하나는 그동안 의식이 희미하던 상태에서 갑자기 정신이 또렷해지는 순간이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이는 임종 직전 잠깐 동안 신경계가 마지막으로 활성화되며 나타나는 반응으로 이때 환자는 평소에 인식하지 못하던 가족을 알아보거나 짧은 대화를 나누기도 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의학적으로도 밝혀진 현상이며 임종의 선명성 루시디티라고 불립니다. 오랜 시간 말기암으로 고통받던 한 노인이 있었습니다. 의식이 희미해져 가족의 얼굴도 알아보지 못하고 눈빛도 흐릿했던 그가 어느 날 갑자기 눈을 또렷이 뜨고 아내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리고는 자녀들에게 짧게 사랑한다는 말을 남기고 창밖을 오래도록 바라보다 이내 평화롭게 눈을 감았습니다. 가족들은 이 장면을 두고 마치 작별을 구하려고 잠시 다녀간 것 같았다고 회고했습니다. 이처럼 정신이 맑아지는 순간에는 환자가 자신의 삶을 정리하고 마지막으로 전하고 싶은 말이나 용서를 구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많은 경우 이때 유언이나 작별 인사를 나누는 일이 이뤄지며 가족들에게도 이 시간이 큰 위안과 의미로 남습니다.
또한 임종이 임박한 사람들은 창문 너머를 응시하거나 천장을 오래 바라보는 모습을 자주 보이기도 합니다. 이는 현실의 사람이나 사물을 인식하기보다는 마치 다른 세계를 바라보는 듯한 행동으로 해석되곤 합니다. 영적으로는 사자스저가 마중 나온다는 식의 설명도 있지만 과학적으로는 뇌파 활동의 변화나 시각, 피질의 이상 활동으로 설명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명료한 순간은 오래 지속되지는 않으며 금방 다시 깊은 수면 상태나 무반응 상태로 돌아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그 짧은 시간은 살아있는 이들에게 남다른 감정을 안겨줍니다. 마지막에 전한 한마디 말, 마지막으로 맞잡은 손, 눈빛 하나조차도 영원한 기억으로 남게 됩니다. 따라서 정신이 또렷한 이 시기를 놓치지 않기 위해 가족들은 자주 환자의 곁을 지키고 평소에도 하고 싶었던 말, 감사와 사랑의 말을 준비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죽음을 앞두고 마지막으로 선명해진 정신은 삶의 마무리를 향한 인간의 마지막 용기이자 남은 이들에게 남기는 가장 진한 인사이기 때문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가장 눈에 띄는 변화 중 하나는 호흡의 양상입니다. 일반적으로 체인스톡 호흡이라고 불리는 특징적인 호흡이 나타납니다. 이는 깊고 빠른 호흡을 몇 차례 하다가 갑자기 호흡이 멈추는 무호흡 상태로 이어지고 다시 깊은 호흡이 반복되는 주기를 보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는 이 모습이 매우 충격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이는 몸이 점차 에너지 소비를 줄이며 생명 유지 기능을 종료해가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또한 임종 직전에는 환자가 점점 더 얕고 느린 호흡을 하게 되며 가래 끓는 소리가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 소리는 일반적으로 죽음의 딸랑이라 불리는데 목이나 폐의 분비물을 스스로 뱉지 못하고 삼키지도 못해 분비물이 축적되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이 소리는 종종 주변 사람들에게 깊은 감정적 충격을 주지만 실제로 환자 본인은 불편함이나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종 간호사로 20년 넘게 일한 한 간호사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호흡이 끊어졌다가도 다시 이어질 때 우리는 마음속으로 아직 보내줄 준비가 안 됐구나라고 느낀다고요. 호흡이 멎는 순간을 예측하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가족들이 이 과정을 지켜보며 마지막 순결을 함께 나누는 일은 평생 간직될 기억이 됩니다. 임종 직전의 호흡은 단순히 생리적 반응만이 아니라 남은 생명을 천천히 정리하고 있다는 하나의 상징입니다. 때로는 입을 벌리고 헐떡이는 듯한 호흡을 보이기도 하며 숨을 쉬기 위해 목, 가슴, 턱 근육을 힘겹게 사용하게 됩니다. 이는 근육들이 점차 기능을 상실하면서 생명 유지에 마지막 힘을 쓰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호흡 변화가 나타났을 때 보호자나 가족들은 환자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조용한 환경을 유지하고 필요시에는 의료진의 도움을 받아 산소 공급이나 분비물 제거를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불안해하지 않고 따뜻한 손길과 시선으로 함께 있어주는 일입니다. 마지막 순결을 함께 지켜보는 일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순수한 배려이며 평온한 이별을 위한 깊은 연결의 시간입니다. 임종이 다가올수록 신체는 생존에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만 사용하려 하며 이에 따라 음식과 물에 대한 욕구도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평소 즐겨 먹던 음식에도 관심을 보이지 않거나 음식을 씹거나 삼키는 것도 힘들어집니다. 이는 신체의 소화기계의 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으며 에너지를 보존하려는 생리적 반응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식욕 저하는 흔히 거식증 아노렉시아로 표현되며 단순히 음식 섭취의 거부가 아닌 생명 에너지 소모를 줄이려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또한 갈증 역시 강하게 느껴지지 않으며 입과 목이 건조해지거나 혀가 갈라지는 등 구강 건조증이 동반되기도 합니다. 이로 인해 침은 끈적끈적하게 변하고 입술은 쉽게 트거나 갈라질 수 있습니다. 임종을 앞둔 환자에게 억지로 음식을 먹이려 하거나 수분을 과도하게 공급하는 것은 오히려 고통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소량의 물을 입에 적시거나 보습용 립밤이나 구강 전용제를 활용해 건조함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음식 섭취 자체보다 환자가 편안하게 느끼는 환경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한 사례로 말기암 환자였던 80세 여성은 며칠째 아무것도 먹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은 불안한 마음에 음식을 권했지만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이제는 내 몸이 음식보다 더 큰 쉼을 원하고 있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가족들과의 시간을 조용히 보내며 무리한 영양 공급 없이도 평온하게 삶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처럼 식욕 감소와 갈증은 생의 끝자락에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생체 반응으로 이를 억지로 되돌려 하기보다는 그 변화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억지로 먹이는 것보다 함께 있어주는 따뜻한 손길이 더 큰 위로가 되며 환자의 편안한 마무리를 돕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지면 신체의 모든 기능이 점차 멈춰가며 그 중에서도 가장 마지막까지 작동하는 기관 중 하나가 방광과 장기계입니다. 이 시기에는 신체 전반의 근육이 약해지고 통제력을 상실하면서 환자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대소변을 조절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를 흔히 변실금이라고 하며 가족이나 간병인 입장에서 받아들이기 힘들 수도 있지만 이는 매우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동시에 혈압은 급격히 낮아지고 심장 박동 역시 약해지며 신장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소변의 양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소변의 색깔이 짙어지거나 붉게 변하는 경우도 있으며 때로는 수일간 소변 배출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신장이 체내 수분을 걸러내는 기능을 멈추고 있다는 신호로 생명 유지 시스템이 점차 종료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변화는 환자의 몸이 더 이상 생리적인 필요를 느끼지 않고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최후의 에너지만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이 시기에 나타나는 변실금이나 요폐 상태는 환자에게 수치심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우리가 그 삶의 끝자락에서 함께하고 있다는 깊은 공감과 이해로 받아들여야 할 부분입니다. 한 사례로 한 말기 환자는 의식이 흐릿한 상태에서도 간병인의 손을 꼭 잡으며 눈물 한 줄기를 흘렸습니다. 그는 평소 깔끔한 성격으로 침대에서 실금이 발생한 것에 큰 민망함을 느낀 듯 보였습니다. 가족들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아주며 괜찮아, 사랑해요 라고 말했고 그 짧은 위로의 순간은 환자에게 큰 안심과 평온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기저귀 교체나 요양 시 처치 시 무엇보다도 부드럽고 존중 어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인간으로서 마지막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작은 배려들이 환자의 심리적 안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변실금과 소변 감소는 단순히 생리적인 변화가 아니라 생의 마지막을 향한 몸의 언어입니다. 우리는 그 언어에 귀 기울이며 남은 시간 동안 환자가 더 이상 불편함이나 민망함 없이 평온하게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남겨진 이들의 몫입니다. 요양병원에서 수많은 임종을 지켜본 한 간호사의 이야기에는 큰 울림이 있습니다. 말기 폐렴으로 입원 중이던 한 노인은 육체적으로는 이미 임종 상태에 가까웠지만 며칠째 눈을 감지 않고 억지로 숨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간호사는 그에게 가족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궁금해져 수소문한 끝에 그가 과거 가족을 돌보지 못한 죄책감으로 스스로 가족과 연락을 끊고 지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간호사는 어렵게 아내에게 연락을 취했고 시간이 걸린 끝에 아내가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내가 용서할 테니 이젠 편안히 가요 라고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할아버지는 눈을 지그시 감고 고요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 이야기는 죽음을 앞둔 사람에게 용서와 화해가 얼마나 강력한 의미로 작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단순히 생물학적인 기능의 정지로서의 죽음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고 안심할 수 있어야만 떠날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 마음의 응어리를 풀어주는 진심 어린 대화는 환자에게 평온을, 가족에게는 오랫동안 남는 따뜻한 기억이 됩니다. 죽음을 맞이할 준비란 단순한 의료적 조치만이 아닙니다. 마음속의 오랜 미안함, 그리움, 응어리를 마주하고 마무리하는 시간이야말로 인간다운 이별이며 남겨진 이들에게는 후회 없는 작별의 길이 됩니다.